자, 이제 같이 한번 볼게요. 이제 물론 시간을 좀 더 드리면은 해결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그래도 시간을 무한정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가 또 진도는 나가야 되니까 이 정도만 하고 설명을 한번 들어봐 주세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중요한 건 정답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그 정답을 찾아나가는 과정 속에서 내가 배웠던 것들을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를 생각하는 그 과정이 여러분들 실력 향상에 엄청난 경험치가 될 겁니다. 그냥 정답 이렇게 하면 정답 아니야? 하고서 정답을 딱 찾아내면, 물론 잘 알고 정답을 찾으면 그것도 잘 아시는 거니까 좋은 거긴 한데, 사실은 그렇게 성장하는 거는 더뎌요. 내가 워낙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 뿐이지 성장은 없어요. 근데 이제 지금 어려움을 느끼시더라도 그 과정, 생각하는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끊임없이 뇌를 사용을 하시면 이제 그 뇌가 개발자의 뇌가 되면서 급격한 성장을 맞이하실 수 있어요. 우리는 항상 목표를 그걸 두고 가야 됩니다. 자, 첫 번째 문제부터 한번 볼게요. 이 단변수가 이제 얘에 따라서 첫 번째로 곱하는 수가 변하게 해달라 하는데 문제가 좀 애매하게 써있긴 해요. 이거는 제가 출제한 문제가 아니다 보니까 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은 이 단변수가 가지고 있는 8이라는 값을 활용하면 지금 현재 이쪽에 8단의 결과가 나오고 있는데 얘가 지금 5가 잘못된 거고 이 변수가 가진 값을 활용을 해야 8이라는 걸 활용을 해야 우리가 올바른 구구단으로 만들어줄 수 있다 라는 거에 초점을 맞추시면 되고, 그래서 저는 어떤 식으로 진행을 할 거냐면 이 5라는 부분을 싹 다 지울 겁니다. 지금 다중편집 모드 그냥 적절히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이걸 지워버릴 거고요. 여기다가 단 플러스 할 거예요. 이러면 자, 이거 한 줄만 놓고 볼게요. 지금 이 친구는 단이라는 변수가 8이라는 값을 갖고 있는데, 자, 지금 이 한 줄에서 단, 자, 지금 이 출력문 안에, 이 소괄호 안에 연산이 변수 더하기 문자예요. 근데 이런 연산이 있을 때 컴퓨터가 가장 먼저 뭘 한다? 변수를 값으로서 치환한다. 그러면 이 단이 들어간 이 자리에 뭐가 남아요? 8. 그럼 결국에는 숫자 더하기 문자네요. 자, 숫자 더하기 문자 우리 많이 해봤죠? 문자가 숫자로 바뀌나요? 아니죠. 숫자가 문자로 바뀌면서 이렇게 바뀌면서 문자 더하기 문자로 만들어버리고, 그리고 얘를 그냥 이어붙이죠. 그쵸? 그 개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단이 들어갔을 때 결과적으로는 이 자리가 8이니까 우리가 최종적인 결과로는 이러한 한 줄을 뽑아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럼 밑에도 똑같은 방식으로 단변수를 그대로 쭉 내려준다면 8일은 8, 8이 16 이런 식으로 해서 8단이 쭉 찍히게 되겠죠. 그거를 나타내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만큼을 좀 복사를 할 거고요. 여기다가 다중편집 모드 킨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이 문제를 마무리 짓도록 하죠. 이러면 8단의 결과가 잘 나오면서 다음 문제로 넘어가시면 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아까 힌트를 좀 드리면서 문제 설명을 좀 추가로 드리면서 사실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이었다라고 했는데 이게 지금 똑같이 쓰여 있잖아요. 이게 정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이렇게 해결하시면 되고, 두 번째 문제 바로 넘어가 볼 건데, 자, 이만큼 붙여넣기 하고 전 이거 그냥 날려버릴게요. 의미 없으니까. 자, 이 문제는 이 문제도 문제가 조금 말이 이상하게 되어 있었죠. 중요한 건 이거였습니다. 단이라는 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이 9면 여기에 9단이 찍히는 게 맞고요. 얘가 5면 5단이 찍히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최종적으로 이 결과값에 대해서 변화를 줘야만 한다. 이걸 이렇게 고정시켜 놓으면 얘는 문자 그대로니까 우리가 단변수를 8로 놨을 때에만 정답인 거고 그 나머지 경우에는 다 오답이 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얘를 수정을 해야 된다. 이 부분을. 이런 문제였습니다. 자, 이거 같은 경우 어떻게 적용하면 좋을까요? 그렇죠. 네. 여기를 똑같이 이렇게 가는 거예요. 플러스로 엮은 다음에 단 곱하기 1을 넣는 겁니다. 그럼 단변수가 가지고 있는 값 곱하기 1에 대한 값이 이 자리에 남을 거고, 곱하기 연산이 먼저니까 이 자리에 남을 거고, 그러면 얘는 또 막 9라고 해볼게요. 9 치환되죠? 얘 9 치환됐어요. 그럼 9 곱하기 1 얘를 가장 먼저 하겠죠? 곱하기니까. 그럼 이 자리에 9 남네요. 그럼 결국엔 9 곱하기 1은 9라는 결과가 나올 거고, 밑에도 똑같이 곱하기 2, 곱하기 3 이런 식으로 이어나간다면 우리가 단변수에 어떤 값을 쓰더라도 해당하는 그 숫자의 구구단을 찍어낼 수 있게 되겠죠. 아주 간단한 문제였습니다. 이만큼을 좀 복사를 하고 이건 이렇게 하겠다.
이만큼을 먼저 지우고요. 그 다음에 이만큼을 좀 복사를 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주고 여기서는 숫자를 바꿔주죠. 이게 참 엑셀처럼 컨트롤 드래그로 한 번에 숫자를 늘려줄 수 있는 기능이 있으면 참 좋겠는데 아쉽게도 그런 기능은 없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주면 일단 9단 잘 나오겠죠. 그리고 이 자리에 뭐 이런 게 들어간다고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죠. 왜? 연산은 컴퓨터가 할 거니까. 컴퓨터는 이런 데에서는 확실하잖아요. 이런 건 실수하지 않습니다. 조금 똑똑한데 멍청한 친구라 계산은 참 잘하지만 가끔 이제 스스로 계산을 못하는 이런 멍청한 컴퓨터.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을 하면 되는 아주 간단한 문제였고요. 사실 이거 두 개, 지금 풀었던 이 세 문제, 총 세 문제는 여러분들이 이제 반복문이라는 걸 배우기 위해서 초석을 다지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초석을 다지는 중이기 때문에 사실 중요한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그냥 초석이니까. 자, 문제 두 개 더 열렸어요. 수업 페이지에. 근데 이 친구는 그냥 같이 할 겁니다. 그냥 정답을 바로 열고 제가 문제를 띄워서 설명을 드리면서 한번 풀어볼 건데 잘 들어봐 주세요. 자, 얘를 붙여넣기 하고 출력 이 부분은 그냥 끄고요. 자, 지금 이 문제는요. 문제를 딱 읽어보면 2부터 9까지의 숫자를 사용하지 않고 구구단 출력을 완성하래요. 그 말은 뭐냐면 우리 방금 전에 풀었던 문제에서 단 곱하기 1부터 단 곱하기 9까지 갔죠. 근데 거기서 단 곱하기 2부터 단 곱하기 9를 하지 말란 얘기예요. 그 부분을 2, 3, 4 이런 숫자 쓰지 말고 숫자 1로만 해결을 해라 라는 얘기입니다. 숫자 1 말고는 다른 숫자는 못 쓰게끔 막아놓은 상태인데 자, 쉽게 접근을 해볼 겁니다. 단, 이 변수는 우리가 아까부터 쓰고 있었으니까 그냥 똑같은 역할로 사용이 되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i라는 변수가 하나 더 생겼죠. 자, 이 i는 1이라는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지금 i가 하나 쓰였어요. 그렇죠? 근데 사실 이 i가 1이니까 여기도 i로 바꿀 수 있지 않나요? 같은 말이죠? 어차피 1이니까.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러면 이 대신에 우리가 이 i 혹은 1 활용해서 2를 만들어야 돼요. 자, 숫자 2를 만들 건데 1만 가지고 만들으래요. 우리 이거 어떻게 해요? 1 플러스 1 하면 되죠. 자, 이 자리에 플러스로 엮을 거고요. 여기에 i 플러스 i가 들어갈 건데 근데 이거 그냥 이렇게 두면 숫자 2어 붙을 거잖아요. 왜냐면 앞에서부터 연산될 거니까. 그럼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죠. 어떻게 해야 돼요? 괄호로 엮어줘야죠. 이러면 숫자 2 해결된 거 아닌가요? 자, 똑같은 방식으로 뒤에도 해결해 줄 수 있겠고요. 그리고 여기도 해결할 수 있겠죠? 여기는 몇 개 해야 돼요? 3개 더 하면 되겠죠. 똑같은 방식으로 뒤에도 얘를 바꿔준다면 이런 식으로 가면 해결은 돼요. 해결은 되는데 자, 지금 말이 9단이니까 i를 9번 더하는 거 이렇게 해도 그냥 적당히 할만해요. 이 정도 노가다는 할만한데 예를 들어서 지금 다음 문제 보시면은 9까지가 아닌 1000까지 곱하래요. 저거 i 언제 1000개 더 할 거예요. 말도 안 되죠. 우리가 아무리 복사 붙여넣기 편한 걸 배웠지만 저거 줄복사였으니까 저것도 의미가 없고 쓸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걸로는 할 수가 없어요. 하면 안 돼요. 이런 노가다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머리를 좀 써야 되는데 자, 얘가 지금 i라는 애가 1로 시작해서요. 이 두 번째 줄, 14번째 라인, 여기서 사용이 될 때는 i가 가진 값이 2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 줄에선 3이 돼야 돼요. 그러면 i는 결과적으로 1씩 증가해야 돼요. 그쵸? 한 줄의 출력문이 나오고 나서 i의 값이 1씩 증가만 되면 되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까 처음에 이거 배우지 않았나요? 원래의 값을 잃지 않으면서 계속 덧붙여 나가는 거 배웠죠? i가 1로 시작했어요. 1을 잃지 않으면서 1이 더해졌대요. 2가 되겠죠. 그러니까 2를 잃지 않은 상태에서 1을 또 더해졌대요. 3이 되겠죠. 자, 그거 활용해 볼 겁니다. 어떤 식으로 갈 거냐면 이런 식으로 쓰는 거는 이제 말도 안 되는 겁니다. 이거 안 할 거고 여기를 다 i로 바꿀 거예요.
i 하나. 얘는 i 하나로, 그럼 이제 이 세 줄이 완벽히 동일해지잖아요. 이 상태에서 출력이 완료가 되면 이 밑에서 i의 값을 1 증가시킬 겁니다. 자, 이 코드를 여기 밑에도 똑같이 넣었어요. 이거 문제 있을까요? 없죠. 왜? 자, 눈으로 한번 쫓아볼게요. 여기서 i 1이죠. 그럼 여기서 i는 당연히 1이에요. 단 지금 8이니까 자취만 되고 나면 8, 1은 8 나올 거예요. 그렇죠? 이거 곱셈 먼저 하고, 다음 두 번째 i 1, 여기 변수죠. 첫 번째 i 변수인데 이 i는 몇? 현재 1이죠. 1 플러스 1 하면 2죠. 그 2가 i에 들어갔네요. 그리고 여기서 i가 쓰였죠. 그럼 여기에 i는 몇? 2. 이 코드보다 위에 줄에서 제할당을 받았기 때문에 i의 값은 변했어요. 그래서 얘가 2가 됩니다. 그럼 8, 1은 8, 2, 16 나오겠죠. 자, 그 다음 i가 현재 2였어요. 2 플러스 1, 3이죠. 그게 여기로 들어갔대요. 그리고 i가 쓰였대요. 여기 i 몇? 3. 이런 식으로 가면 우리가 i의 값이 숫자 1만 사용해도 계속해서 1씩 증가되는 로직을 짤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자, 아까 말했던 이만큼의 로직은 얘로 압축이 된다라고 했어요. 그쵸? 그럼 코드가 더 간결해졌죠. 근데 사실 이거는 한 번 더 압축할 수 있어요.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이거 아시나요? 예습을 하신 건가요? 아, 전공자세요? 아, 그렇군요. 오케이. 자, 이거는 이제 증감연산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키워드를 하나 여러분들 한번 검색해 보시면 좋습니다. 자바 증감연산자 이렇게 검색을 해보시면은 여러 가지 페이지가 나올 텐데 어디든 좋아요. 다 비슷한 얘기를 합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x는 변수를 의미하는 거고요. 플러스가 앞에 두 개가 붙냐, 뒤에 두 개가 붙냐. 증감이니까 당연히 마이너스도 있는 거고, 앞에 두 개 붙냐, 뒤에 두 개 붙냐. 이렇게 총 4가지의 증감 연산자가 있어요. 자, 이 친구는 뭘 의미하냐면, 우리가 지금 방금 사용했던 이 플러스 플러스, 저는 이걸 이제 뿔뿔이라고 부를 거예요. 이 뿔뿔이를 보면은 얘는 그냥 1 증가시키겠다라는 뜻입니다. 1 증가시키겠다예요. 그러면 i가 1 증가됐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돼요. 여기도 1 증가고 여기도 1 증가니까 결국 같은 말이라는 거죠. 자, 물론 이제 이 플러스가 앞에 있냐 이렇게 뒤에 있냐 혹은 앞에 있냐에 따라서 연산의 순서가 좀 달라요.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 당장 이걸 이해하려고 하기보다는 우리가 어차피 주로 쓰는 건 이거다 보니까 일단 이것만 알고 가셔도 돼요. 좀 더 나중에 이 연산자의 위치에 따른 변화를 캐치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근데 간단하게만 말씀드리면 얘가 뒤에 있으면 후위 연산자고요. 앞에 있으면 전위 연산자라고 하는데 이 후위 연산자 같은 경우는 이 한 줄이 실행되고 나서 얘가 적용돼요. 이 코드 한 줄이 실행되고 나서. 근데 이 코드가 딱히 다른 게 없죠. 그러면 i의 값 바로 증가되는 거예요. 근데 전위 연산자는 이 줄의 코드가 실행되기 전에 i의 값을 증가시키고 그 뒤에 코드를 실행해요. 생각보다 이 위치의 차이가 나중에는 커지겠죠. 지금은 우리가 코드 한 줄에 이거밖에 없지만 만약에 뭔가 다른 코드가 있고 뭔가 병합이 되어 있다면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앞에 쓰냐 뒤에 쓰냐에 따라 큰 차이가 있을 거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대부분의 경우는 뒤에 쓰는 경우가 많다 정도로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마이너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 친구랑 이 친구랑 같은 말이다. 결국에 똑같은 말이다 라고 보시면 되는데, 자, 얘를 그렇다고 무조건 쓸 수 있느냐? 그건 아니에요. 만약에 1씩 증가시키지 않고요 i의 값을 2씩 증가시키고 싶었어요. 그럼 얘 쓸 수 있어요? 쓸 수는 있어요. 이렇게 쓰면 돼요. 2개 넣어주면 돼요. 그럼 얘가 2번 1 증가니까 2번 증가하면 2 증가잖아요. 근데 이거는 불편하다 이거죠. 굳이 코드 한 줄을 늘리느니 차라리 이게 낫지 않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1 증가할 때는 보통 이렇게 가장 압축된 표현을 사용을 하고, 1씩이 아니라 더 큰 2나 혹은 3 이런 식으로 증가할 때는 얘를 사용해야 되네. 얘는 이제 풀어 쓴다면 이렇게 되는 형태가 되겠죠. 마이너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면은 얘는 이걸로 압축이 가능한 거예요. 그리고 증감연산자 같은 경우도 1 마이너스 시킬 거야 하면 이렇게 써주면 되는 겁니다. 다 가능한 거니까.
그러면 우리가 가장 압축된 형태, 지금 이 상태를 우리는 추구를 좀 해야 됩니다. 왜냐면 코드가 길어지는 건 좋지 않아요. 그래서 형태를 잘 보시면은 지금 얘네 이제 필요 없어요. 얘네 필요 없고요. 하나 더 해야겠다. 이렇게 해놓고 이러면 하나 더 부족하네요. 이러면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이 코드를 보고서 우리가 느껴야 될 건 딱 한 가지입니다. 어떠한 코드가 반복되고 있구나를 캐치하는 게 중요해요. 코드가 일정하게 지금 이 두 줄만큼의 코드가 여기서 시작한 이 두 줄이 여기도 똑같고 여기도 똑같고 계속 반복되고 있다. 우리는 거기에 이제 초점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까 언지를 미리 드렸지만 우리는 지금 반복문을 배우기 위한 초석을 가지고 있다. 그 초석이 뭐냐? 좀 더 이제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자면 우리가 반복문이라고 하는 반복, 자 반복이에요. 반복문입니다. 자, 이 친구 뭐 하겠어요? 반복하겠죠. 맞아요. 딱 그거 하는 문법인데 이 친구의 문법을 배웠습니다. 자, 배웠다고 가정을 해요. 근데 반복되는 구문을 못 찾아요. 그럼 이거 못 써요. 그래서 우린 지금 그냥 구구단이라는 아주 이제 심플한 예시를 가지고서 이 반복이 되는 그 구문의 그 코드의 그 부분을 파트를 찾기 위한 과정을 밟아온 겁니다. 사실 반복문은 문법은 정말 쉬워요. 근데 이걸 못 찾으면 못 쓰니까 이걸 찾는 연습을 먼저 한 거예요. 우리가 반복시키고자 하는 코드에 반복되는 그 코드 부분을 그 파트를 찾아내야만 반복문을 쓸 수 있으니까 이런 공부를 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이 문제는 이렇게 끝을 내시면 됩니다. 다음 문제 바로 넘어갈 건데, 자, 얘도 별거 없어요. 자, 출력값은 버려버리고, 자, 여기 설명이 쓰여 있죠? 다 같은 표현입니다. 이거는 얘로 그냥 바꿔버리도록 할게요. 이 설명은 여러분들 따로 문제 해보실 때 그때 좀 읽어보시고 저는 불필요하니까 지워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랑 똑같은 형태로 이제 코드가 완성이 됐는데, 자, 우리가 지금 이 문제에서 해야 되는 일은 곱하기 1000이에요. 1000. 1000까지 곱해야 돼요. 그 말인즉슨 8, 9, 70에서 끝날 게 아니라 80, 80부터 해가지고 8000, 8000까지나 와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우리 지금 뭐 할 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가장 쉬운 방법? 원초적인 거? 저 지금 드래그 씌웠죠? 컨트롤 알트 아래. 자, 대충 한 1500줄 때렸으니까 아직 1000개 안 됐겠네요. 왜냐면 코드 한 줄에 지금 두 줄씩 써먹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1000을 맞추면 되겠죠. 맞아요, 이거? 아니겠죠? 너무 불합리하잖아요. 우린 개발자인데 개발자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조금 더 스마트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제가 이거 보여드릴 건데 아마 여기서는 큰 문제가 없겠지만 이런 800 너무 길다. 이거 말고 다음 파트에서 보여드릴게요. 자, 일단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1000을 저렇게 해서 맞춘다라는 건. 그리고 1000 근처까지 갔더라도 어차피 우리가 디테일한 수정을 디테일하게 1000을 맞추기 위해서 막 한두 번 실행하고 또 돌려보고 계속 맞춰가면서 세야 되잖아요. 이거 너무 불합리하니까 우리가 지금 반복문을 배우기 전인 이 시점에서 지금까지 배운 걸 활용하면 조금 더 스마트해질 수 있어요. 뭘 쓰면 좋을까요? 자, 우리가 배웠던 거에서 아직 안 배운 거 말고 반복문 말고 우리가 배운 거에서 조건문을 활용하면 얘를 훨씬 편하게 할 수 있어요. 자, 해볼게요. if 조건문을 쓰려면 이제 if로 시작을 해야 되니까. 자, 그리고 여기다가 i를 일단 1000까지 가면 너무 많으니까 3까지만 해볼게요. i가 3보다 작거나 같을 때 라는 조건을 줄 겁니다, 제가. 그리고 이만큼의 코드를요 올려버릴 거예요. 그러면 이 if 해당 조건문이 참일 때는 얘를 출력하고 i가 증가하겠죠. 그쵸? 자, 그러면 제가 이 코드를 이렇게 썼어요. 자, 이거 출력값 몇 줄 나와요? 출력 3줄 나오겠죠. 왜냐면 여기까지도 참일 거니까. 왜? 눈으로 한번 쫓아볼까요? 1. 참이죠? 합니다.
증가. I 2 됐죠? 여기 2네요. 참이죠? 출력 증가. 3 됐죠? 참이죠? 출력 증가. 4가 된 시점인데 더 이상 뭐가 없으니까 3줄 나옵니다. 자, 그럼 얘는 3줄 나와요? 4줄 나와요? 얘는 3줄 나오겠죠? 왜? 아까 눈으로 쫓았잖아요. 여기서 i가 4가 된 시점이었는데 여기 4가 들어오면 거짓이잖아요. 그럼 이거 안 하겠네요? 그럼 if 빠져나오면 이제 없으니까 3줄밖에 안 나오는 거죠. 자, 그러면 얘는요? 얘도 3개죠. 정답 나왔네요. 그러면 우리는 얘를 1000을 넣고 더 이상 숫자를 쓸 필요 없이 그냥 느낌 가는 대로 얘를 쭉 늘려보자. 근데 또 하나씩 가면 너무 늦으니까 좀 많이 이렇게 해놓고 이만큼씩 한번 가보자. 자,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옆에 코드 지금 3000줄 왔습니다. 근데 얘가 한 줄에 4개씩이에요. 그러니까 4줄에 하나씩이에요. 이 부분 한 덩어리가. 그럼 대충 한 4000줄이 조금 넘어야 1000개가 맞을 거니까 더 가볼게요. 자, 갔습니다. 이쯤 되면은 무조건 1000은 넘어요. i 증가가 1000은 무조건 넘습니다. 그러면 나오는 거죠. 숫자를 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 이 1000이라고 하는 조건을 넘어간 순간 그 다음부터는 이 if문을 하나도 통과하지 못할 거니까. 다 거짓일 거니까.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깜짝 퀴즈. 한 중간쯤 여기쯤에서 네, 여기는 안 되겠다. 좀 더 가죠. 렉 걸립니다 지금. 지금 이쯤에서 갑자기 여기다가 i의 값을 출력하겠대요. i는 얘를 찍어보겠대요. 자, 저 i의 출력 결과는 얘는 정해져 있어요. 1001. 이게 뜨는구나. 자, 이거 사실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이거 뭐냐면 에러 여기서 나거든요. 이거 에러 내용 읽어보면은 코드가 이 메인 메서드 안에 있는 이 코드가 지금 65,535 바이트 한계를 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코드가 너무 많이 쓰였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 메인 메서드라고 하는 애는 여러분들 나중에 이 자리에 오는 이것들도 배우시게 될 텐데 이제 이 친구가 지금 이 코드를 이렇게 뭐라 그래야 될까? 이 코드를 인지하는 게 이 친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메인 메서드를 실행하면 해당 코드를 결과로 볼 수 있는 건데 이 친구가 담을 수 있는 크기가 이게 맥시예요. 맥시멈이에요. 근데 우리는 지금 그 크기를 넘었다라는 거예요. 이게 메인 메서드에서 오는 한계입니다. 그래서 우리 나중에는 여러분들 메인 메서드로 실행 안 시켜요. 나중에는 실행을 시키더라도 메인 메서드는 그냥 버튼 누르는 딸깍 정도고 나머지 기능들은 다 다른 데에 들어가 있어요. 메인 메서드는 지금 공부할 때만 좀 쓰는 용도니까 생각하시면 되고, 그럼 좀 조금만 줄여볼게요. 이 정도? 되나? 됩니다. i는 1001이에요. 지금 i 출력하는 결과가 이렇게 치면 나오겠지. 4404줄에 있는데 여기 지금 1001입니다. 저는 지금 i가 1001인 시점을 정확히 꼽았기 때문에 1001이 나온 걸까요? 아니겠죠? 얘는 이렇게 찍어볼 필요도 없어요. 좀 줄여놓고 생각을 해보면 너무 많이 갔나? 자, 이걸 줄여서 i가 다시 3으로 돌아가 볼게요. 그리고 얘를 5개를 놨습니다. 자, 여기서 i를 찍나 여기서 이렇게 i를 찍나 아니면 마지막에 i를 찍나 그래서 한 칸 위에서 i를 찍나 결국 i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왜냐? 조건이 거짓이면 더 이상 그 조건문을 실행하지 않을 거니까 i는 증가되지 않는다 라는 거죠. 그래서 i는 이 조건에 부합하는 걸 넘어가는 그 순간부터 i의 값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지나고 나서 우리가 조건을 지나고 나서 찍히는 i는 무조건 조건보다 1 큰 상황이 되겠죠. 우린 지금 1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근데 사실 이렇게 조건문을 사용해서 1000이라고 하는 조건을 주고
그냥 막 붙여넣기를 한 이 상황도 좀 불편해요. 왜냐면 1000보다 부족한 경우에는 숫자를 어느 정도 세면서 내려가야 돼요. 그리고 아까처럼 메인 메소드에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찍을 수 있는 한계를 조금만 넘어버려도 에러가 나서 실행을 못 지켜보니까 이런 건 상당히 불합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반복문이라는 걸 배울 건데, 자, 시간이 얼마 없으니까 오늘은 맛만 볼게요. 자, 자바의 반복문에는요 두 개가 있어요. while과 for가 있습니다. 우리가 조건문에 if랑 스위치가 있을 때, 스위치는 지금 안 배웠지만 if가 있다고 하면은 if로 시작했죠. 얘네들도 똑같아요. 그 이름이에요. 근데 while, 이 영어 단어 뜻이 뭐죠? 뭐뭐 하는 동안에 라는 뜻이죠. 반복문이 실제로 그런 일을 합니다. 뭐뭐 하는 동안에 계속 반복시킬 거예요. 또 얘는 뭐 의미적으로 직역을 하긴 좀 그렇지만 얘는 그냥 반복문의 문법이에요. 문법 이름인데 이렇게 두 개가 있습니다.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누면 여기에는 이제 두 while이 있고요. 그리고 그냥 while이 있고, 그리고 for 같은 경우도 좀 더 세부적으로 나눠보자면 그냥 for가 있고 향상된 for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일단 두 while 안 할 거고요. 이거 사실 큰 의미 없어요. 별로 실제로 많이 쓰이지도 않고 큰 의미는 없고, 그래서 얘 따로 안 할 거고, 궁금하신 분들은 검색해보시면 while문만 쓸 줄 안다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문법이니까 이거 따로 안 하고요. 우리 이거 향상된 for문은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실제로 게시판 만들 때. 그래서 while 먼저 배우고 그다음 for로 배울 거예요. 근데 자, if도 마찬가지예요. if, switch 이 두 개가 둘 다 조건문이잖아요. 이 두 친구는 서로가 할 수 있는 일을 역할을 바꿔서 내가 이거 하고 네가 이거 해 라고 해도 둘 다 수행할 수 있어요. 다만 사용하는 문법이 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서 이게 편하고 어떤 상황에서 저게 편하고가 있어요. if가 그래요. 얘도 똑같아요. while문으로 돌릴 수 있는 반복이라면 for문으로도 무조건 할 수 있어요. for문으로 돌릴 수 있는 반복문이면 while로도 무조건 할 수 있어요. 둘 다 똑같은 기능을 할 수 있습니다. 단 문법만 달라요. 그러니까 얘도 상황에 따라 누가 더 효율이 좋다, 누가 쓰기 편하다 이런 것들은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이 둘을 둘 다 잘 배워놓은 다음에 그리고 상황에 맞게 적절하게 골라 쓰시면 됩니다. 실제로 실무에서도 이 둘은 적절히 골라서 많이 사용이 돼요. 엄청 많이 쓰이는 거니까. 그 중에 우리는 while을 먼저 배울 거다. 자, 일단 while 배울 건데, 자, 보세요. 자, if로, 조건문 if 배울 때 if부터 썼으니까 while 배워야 되니까 while 써야죠. if 대신에 while 써볼게요. 끝났어요. 이거 while 반복문 끝난 겁니다. 이거 돌리면 지금 출력문 한 줄밖에 없죠. 세 줄 나와요. 반복돼서 실행이 됐기 때문에 얘가 세 줄이 나오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항상 언제나 if를 while로 바꾸면 반복문이 되냐? 그건 당연히 아니죠. 그건 당연히 아닌데 우리가 이 while문을 쓰기 위한 이제 필수 3요소라고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 3요소를 갖춰놓은 상태로 조건문을 쓰고 있었어서 그냥 이름만 바꿔도 반복문이 가능한 상태가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 3요소까지만 알아보고 오늘 수업은 마칠 겁니다. 자, 반복문의 3요소. 여기에는 값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고 조건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고 스텝이라고 하는 친구가 하나 있어요. 이렇게 3요소만 알면 돼요, 우리는. 나머지는 컴퓨터가 알아서 하는 거고 우린 이거 세 가지만 주의하면 됩니다. 자, 근데 이 값과 조건과 스텝은 각각 초기값이라는 명칭이 있고요. 종료 조건이라는 뜻이고요. 얘 스텝은 말 그대로 스텝이긴 한데 이해하기 쉽게 생각을 해보자면 얘는 보폭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게 반복문의 3요소입니다. 자, 초기의 값을 정해야 되고요. 그 초기의 값이 종료되는 시점을 종료 조건으로 정할 거예요. 그리고 이 초기 값이 종료 조건까지 가기 위해서 몇 걸음을 걸을 건지를 스텝으로 정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만 알면 반복문은 끝이에요. while도 그렇고 for도 그렇고 사용법 너무 쉬우니까 그 안에 어떤 식으로 넣는지만 알면 되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 내일 수업에서 디테일하게 한번 알아보도록 하고 진짜로 반복문 사용해서 이것저것 다시 해볼 겁니다. 그리고 while문 다 배우면 바로 for문 배우게 될 거고 for문 다 배우고 나면은
초본까지 다 배우고 나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대망의 객체를 들어가시게 될 겁니다. 자바는 객체가 꽃이에요, 꽃. 자바의 꽃. 그만큼 어렵고요. 초반에 이해를 잘 못하면 점점 산으로 가요. 그래서 이걸 미리 말씀드리는 이유가 여러분들 이제 반복문까지 배우게 되면 문법상으로는 사실 4가지 카테고리를 배우신 건데 출력, 변수, 조건, 반복 이렇게 4가지 배우신 건데 객체 들어가면 얘네 복습할 시간 없어요. 객체 하나만으로도 벅차요. 그래서 그 전에 얘네들은 마스터를 하셔야 돼요. 근데 아마 내일 모레쯤, 늦으면 내일 모레 글피고 빠르면 내일 모레 정도가 객체의 스타트 지점이 될 텐데 얼마 안 남았다는 얘기죠. 여러분들 반복문까지 배우는 것까지 복습 짱짱하게 해주셔야 객체 들어가서 객체에 전념할 수 있어요. 그래야 객체는 이해를 하고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문법들은 지금 당장 이해 못해도 금방 따라잡아요. 객체는 안 돼요. 초장에 이해를 잘해야 돼요. 그러려면 그 전 개념들이 확실해야 된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내일 수업에서 이거 알아보면서 시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